오늘은 제가 함수 만들기 예제를 10강으로 올렸고요. 오늘 할 내용은 매트플랍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매스하고 매스플랫까지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은 2시간만 하고요. 오늘도 1시간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주부터는 3시간 계속 쭉 가는 걸로 하되, 오늘은 실시간 강의 2시간만 하고 1시간은 온라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아마 준비를 하는 걸로 해서 10강 함수 예제 이쪽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함수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함수 부분을 좀 더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몇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포문을 사용해서 방청소, 로봇 함수 호출하기, 요걸 한번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시작은 DEF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함수명을 클린 로봇이라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로봇을 호출해 가지고 방을 청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매개 변수가 없는 걸로 만들어 봅시다. 클린 로봇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프린트 우선 하나만 해보죠. 그래서 로봇 클리닝 이렇게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룸 클리닝. 교수님. 화면 공유를 일단 여러분들이 VS 코드 화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룸 클리닝 이런 식으로 하나를 메시지를 단순하게 이 메시지만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룸 클리닝 하고, 사실은 이렇게 리턴도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죠. 사실은 한 줄로. 그러면 함수의 정의가 끝나는 것은 들여쓰기만 끝내주면 끝나는 거고, 바로 이게 메인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함수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호출은 그냥 함수명만 클린 로봇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면 함수가 호출되는 것이겠죠. 사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원래 한 줄짜리 프로그램이지만 이런 식으로 짜가지고 원래대로 실행이 된다면은 룸 클리닝이라고 클린 로봇을 호출하게 되면은 룸 클리닝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왜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룸 클리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룸 클리닝 이렇게 나오면 함수가 호출된 것입니다. 몸풀기니까 함수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매개문수를 넣어보죠. 첫 번째는 뭐를 넣어보냐면은 몇 번째 방을 호출해라 하는 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n을 갖다 호출해서 n을 매개문수로 보내고, 받을 때는 여기서 n 값을 매개변수로 받는 거죠. 그리고 호출은 n번째 방을 클리닝 합니다 라고 호출해 봅시다. 그러면 n번째 방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f 스트링 포맷을 써보죠. f를 쳐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변수를 넣고자 하는 것을 중괄호를 써가지고 중괄호를 써서 n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닫고 th는 그대로 출력하는 함수를 쓰면 이것이 f 스트링 포맷이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n을 디파인을 안 한 거죠. 그러면 n 값은 이번에는 자판으로부터 받도록 합시다. 그러면 n은 int 정수용으로 해가지고 inf 몇 번째 방일까요? 몇 번 방 이렇게 출력한다고 하고, 가로는 2번 닫아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늘 이제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5번 방을 호출해라 그러면 5번 이렇게 치면은 오스룸 클리닝 이렇게 나오면은 제대로 입력을 통해서 자판을 통해서 정수값 n을 받고, 그 n을 매개변수 인자로 보낸 거죠. 인자로 호출하면서 보냈고, 매개변수로 함수에서는 n 값을 받았고,
그것을 F스트링 포맷으로 해서 nth rooms cleaning 이렇게 호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제가 쭉 주소문을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는 뭐라고요? 함수에서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n을 받는 겁니다. 함수 입장에서는 받는 거죠. 받아서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고 부르죠? 스프린트문에서 변수랑 문자를 동시에 출력할 때 여러가지 방법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오늘은 F스트링 포맷을 한번 써본 것입니다. F스트링 포맷의 장점은 뭐죠? 얘가 타입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정수형일 때는 %d, 뭐 실수형일 때는 %f, 문자열일 때는 %s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는데 F스트링 포맷은 그냥 어차피 파이썬이 갖고 있는 다이내믹 타이핑의 장점을 이용해서 스스로 그 타입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F스트링 포맷이 버전 3.0부터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요즘에 요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뭐죠? 네, 인트를 이용해서 결국은 정수형 변수를 자판으로 받는 거죠. 자판으로부터 입력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함수 클린 로봇을 호출하는 건데, 클린 로봇을 어떻게 호출한다고요? 인자, 여기서 아규먼트라고 불렀어요. 클린 로봇을 호출하는데, 네, 인자, 이걸 아규먼트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꾸 뭐라 그러지? 어떤 용어를 강조하는데, 인자 n을 보내는 거죠. n을 보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용어들을 다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함수를 정의할 때는 요 n은 매개 변수, 함수를 호출할 때 요 n은 아규먼트, 인자, 요거를 조금 달리 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냥 일단은 그렇게만 이해를 합시다. 실행해 보면 자판으로부터 n 값을 정수형으로 받아서 얘가 그쵸. 오스룸 클리닝 이렇게 나오면은 이번에는 인자를 보내고 매개 변수로 받는 연습을 함수로 만드는 것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로가 나중에 독학으로 더 실력을 보강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레벨을 자꾸 올려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치를 쭉쭉 올려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늘 강조하듯이 전공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 프로그래밍 능력이 같이 강화가 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능력이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 회사 생활할 때도 굉장히 이거 아주 제대로 공부하셨네요. 뭐 이런 소리도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을 통해서 구글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내용을 보강해 나가면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은 이 기초 하에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내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굳이 개발자의 길을 걷지 않더라도 그냥 난 기계공학자로서 여러분이 전공을 선택해서 전공자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컴퓨터 활용 능력은 굉장히 필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프로그래밍 능력을 연동시켜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회사원들도 일 끝나면은 막 학원 등록하거나 또는 유튜브 온라인 등록을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래밍 그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뿐만 아니죠. 또 이렇게 요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을 공부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그런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업무 능력을 이렇게 강화시켜줘.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이런 능력들을 자기 생활이나 또는 자기 직업에 연결시켜야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뭐라 그러죠? 아주 성공적이고 또 재미있는 인생? 인생까지 나갔어요.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포문을 사용해서 방 청소를 하는 로봇인데 여기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횟수까지 지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쵸. n번 포문을 사용해서 n번 출력하는 프로그램까지 짜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포문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for문을 사용해서 for 네, i 하고 in range 있으면 네, i 값이 변동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1번부터 출발해 볼까요? 1번부터 n 플러스 1까지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몇 번 반복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레인지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초기 값이 얼마가 되는 것이죠. 그냥 안 쓰면 당연히 0이 되는데 디폴트가 아니라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초기 값이 1로 시작을 해서 원래 n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경계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n을 포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줌으로써 n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i 값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변수 i 값이 네, 변수 i가 초기값 1로 시작하여 n까지 하면서 반복되는 거죠. 반복의 시작은 콜론이죠. 항상 함수에서도 콜론이 들어가지만 if은 폼은 전부 블록의 시작은 컬론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요거를 드레스 안에 넣어줌으로써 함수의 호출 자체가 포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은 네, 만약에 5를 치면 1번부터 5번까지 반복되지 않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스 이렇게 나갔죠. 그거 잘못됐죠. 5로 고정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될까요? i로 바뀌어야 되겠죠. 네, 또 실행해서 바꿔주면 n은 아까 고정된 값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냥 5번으로만 반짝했는데 i로 바꿔주게 되면 1번에서 5번까지 바뀌지 않을까요? 5 이렇게 해주면 네, 1, 2, 3, 4, 5 이렇게 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공부한 함수 만들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함수를 이제 호출하게 되는데 거기서 매개 변수 n을 여기서 포문에 i로 바꿔줌으로써 여기서 본문에서는 n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어떤 청소할 방의 횟수고 여기는 포문 안에서는 변수 i를 추가해서 그 i 값이 변동되는 값이고 변동되는 값을 매개 변수를 보내줌으로써 네, 이 함수 호출되면서 이렇게 5번 반복되는 그러한 예제 프로그램을 짜본 예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따라하기 식으로만 쭉쭉쭉 가지만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 자기 문장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도 어려서부터 말을 배울 때 우선 막 엄마 말 따라 하다가 말을 배우듯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그냥 반복하면서 계속 따라하다 보면서 감을 하나하나 익혀 나가면 나중에 스스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이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첫 번째 예제였고요. 두 번째 예제, add 함수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의 동적 타이핑, 요거를 한번 또 연습해 봅시다. 그 다음에 제 블로그 보면서 하나 더 짜보죠. 어떤 거냐면 add라는 함수를 정의를 내려서요. add는 더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a, b 두 개만 일단 시작합시다. 그럼 뭐죠? 주석물 달아봅시다. 우선 콜론까지 무조건 넣어주고요. 뭐라고 달죠? 네, 일단 어떤 타입인지 몰라도 변수 a, b를 매개 변수를 받는 거죠. 딱 여러분 개념을 딱 이렇게 잡았어요. 매개 변수 타입은 몰라요.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호출하는 쪽에서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놓고 내부 로컬 변수, 제가 지난번 온라인 강의에서 로컬 변수, 지역 변수와 글로벌 변수의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실 수도 있지만 뭐 D라는 변수를 써가지고 이건 아무 그냥 로컬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은 더했다고 칩시다. A와 B를 더한 거고 그 값을 반환하는 걸로 return. 네, 그 아까처럼 반환하는 것이 없을 때는 리턴이 필요가 없는데 반환값이 있는 경우는 리턴 명령을 넣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함수가 끝났습니다. 네, 함수가 끝났어요. 끝나면 네, 여기 들여쓰기가 여기까지 왔죠. 한번 호출해 봅시다. 뭐 add 뭐 1과 2를 호출을 하고, 그쵸? 호출된 결과가 리턴이 됐으니까 이거는 뭔가 반환값 호출만 되면은 사실은 아무 역할을 못해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1과 2를 더해서 호출했다 끝이잖아요. 왜? 1과 2를 호출했는데 더한 결과가 D에 들어갔는데 D는 지역 변수에 있는 값이고 이거를 뭐 D 값을 내가 찍어보자 해봤자 얘는 못 알아먹습니다. 왜요? 얘는 요 함수 D는
함수 안에서만 정의가 내려지는 값이고 바깥에 함수 바깥에서는 D를 알아먹지를 못해요. 색깔도 벌써 노란색 아닙니까? 이것이 알아먹었다면 이게 하늘색으로 바뀌잖아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에러만 나는 거죠. D 값이 뭐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D is not defined 이러지 않습니까?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D 값을 받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함수 내에서 D는 하고 이렇게 받아오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 강의 온라인 강의 설명드렸지. 이거는 메인이니까 전역 변수가 됩니다. 전역 변수 D가 되는 거고 여기 써지나요? 여기 써져야 되죠. 전역 변수 잠깐만 펑션 네 이렇게 해줌으로써 제가 조금 없애버리고 네 여기서는 전역 변수 D가 되는 것이고 전역 변수 D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D는요 함수 add 영역 안에서만 유효한 거기 때문에 지역 변수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 D는 서로 동명 이변수. 네. 이름만 같을 뿐이지 서로 다른 변수인 거죠. 그래서 요 D 값을 이제서야 호출하면은 요 D 값은 1, 2를 매개 변수로 인자로 보내서 더한 결과가 리턴된 거를 그 리턴된 결과를 요 뒤에 저장하라 하는 거니까 요걸 뭐라고 쓴 역할은 요거의 문장의 의미는 뭘까요? 네. 결국은 함수 호출? 그쵸. 결과. 그게 뭐예요? 반환값이죠. 호출하에서 반환된 값이 뒤에 대입, 저장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저장이나 대입이나 같은 거라 했죠,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호출된 결과가 리턴된 결과가 네, D에 들어온 것이고요. 따라서 D를 찍어보면 당연히 3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3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번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물론 빠른 친구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요것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동적 타이핑이기 때문에 D의 값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찍어 봅시다. 타이핑이니까 D의 타입을 갖다 내가 이렇게 알아본다면 자료형이죠. 타입. 얘는 뭘까요? 정수형이겠죠. 왜냐면 보낸 것 자체가 정수값을 보내서 정수를 받으니까 매개 변수 A, B는 인트형으로 받는 것이고 인트형 결과는 또 역시 더한 결과는 인트형이 될 것이고 인트형 D는 지역 변수 D는 또 리턴 되면은 정수형을 받을 것이고 그 어떤 반환된 값이 또 D에 저장되니까 D도 정수형이 될 것입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D는요 인트라고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1.2와 네 예를 들면 2.3을 보냈다. 이것도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낼 때부터 이미 실수형을 보낸 거예요. 인자로. 그러면 얘는 A, B를 받을 때는 무조건 실수형으로 받는 것이고 실수형으로 받은 것을 더한 것을 D에 넣으라 그랬으니까 D도 실수형 변수로 생성이 될 것이고 지역 변수로 그 D 값을 반환해 줄 테니까 반환된 것도 실수형으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D에 넣어라 해서 대입된 것도 D도 역시 실수형이 될 것이고 찍어보면 네, 3.5가 되면서 실수형으로 플로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변수와 인자의 상호 관계로부터 다이나믹 타이핑 그 자료형이 동적으로 결정된다. 실행되는 순간에 그 자료형 변수의 타입, 변수의 자료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럴까요?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문자열을 보내는 거예요. 문자열로 안녕, 그쵸? 안녕 이런 문자를 첫 번째 하나를 보내고요. 두 번째 문장은 로봇 이렇게 보내봅시다. 제가 로봇 전문가라서 자꾸 예제를 로봇 인공지능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렇게 보내면은 배기변수를 문자열로 받은 거예요. A와 B를 안녕과 로봇으로 더한 거는 문자열 더하기는 이걸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안녕 로봇이 될 것이고 리턴이 D면은 역시 문자열로 갈 것이고 D는 안녕 로봇이라고 찍으면서 타입은 뭐가 나올까요? 스트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 로봇 스트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놀라운 기능이죠. 파이썬의
네, 이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동적 타이핑 기능을 쓰게 되면은 변수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마음껏 뭐 정수형으로 갔다가 실수형으로 갔다가 문자열로 갔다가 뭐 심지어는 뭐죠? 리스트형으로 갈 수도 있어요. 리스트형으로 가볼까요? 리스트형? 네. 뭐 어떻게 리스트형은 뭐 우리가 어떻게 선언하죠? 근데 리스트형은 아예 이번에 변수로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로 변수 A, B는 또 뭐라 그럴까? 그쵸? 뭐 1, 2, 3, 4, 5? 네, 이런 식으로 리스트형으로 내가 보내고 B도 뭐 6, 7, 8, 9, 10 뭐 이렇게 역시 보냈어요. 그리고 그냥 호출할 때 A, B 두 개의 리스트형 변수를 다 호출해 버린 거예요. A와 B로. 그럼 리스트형을 더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해 보면은 실행해 봐야 알겠네요. 네, 이렇게 찍어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리스트 간에 확장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음껏 동적 타이핑이 일어나고 역시 클래스 그 자료형은 리스트형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리스트형이라고 또 찍어봐 주십시오. 아직도 그래서 이 리스트형 연습을 다양하게 지난번에 또 뭐 이것도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네, 이것도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오늘은 복습하는 날이니까 어떤 거를 또 연습을 해보냐면 네, 뭐 그거죠. 키워드 인자 리스트니까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키워드 인자가 있고 그 다음에 키워드 지정 인자, 예, 그걸 포지션 어사이먼트 아규먼트라고 부르고요. 위치 지정 인자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또 해보죠 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patient list라고 해가지고 definition patient list 어떤 환자 patient 하면 환자라는 뜻이죠. list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쓸 때는 두 번째 단어는 대문자를 처리해줌으로써 patient와 list 사이를 이렇게 좀 구분해주는 그런 헝가리안 표기법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름, 네, 이것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나이, 네, 뭐 혈액형 할까요? blood type, 뭐 이거 언더바를 쳐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몸무게까지 해볼까요? weight, 뭐 이런 식으로 weight, 네, GHT, 네, 이런 식으로 뭐 4개의 어떤 정보, 환자 정보가 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fstring 포맷으로 써보겠습니다. fstring 해가지고 네, fstring 하면은 그냥 그쵸, 이렇게 써가지고 누구는 환자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명이 뭐예요? 네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괄호 써서 네임 하면 자동으로 색깔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엔터? 백슬래시? 네, 네, 그냥 줄을 바꾸겠습니다. 네, 줄을 바꾸죠. 그 다음에 나이, 그러면 또 나이 연달아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나이 뭐 역시 중괄호 age 이렇게 바꿔볼까요? 네, 또 줄을 바꾼 명령 n.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건가요? 색깔이 빨개지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된다고 보는데 왜 이게 빨갛까요? 네, 문제가 있나 본데? fstring 되지 않나?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겠어요. 그 다음에 혈액형, 조금 이상해집니다. 이게 오류가 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blood type, 네, 일단 가보겠습니다. 저도 뭐 확신은 안 써요. 백슬래시에 난 이게 연달아 먹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왠지
오류가 나고 있어요. 벌써 입력할 때부터. 네, 일단 가봅시다. 그 다음에 몸무게, 네, 그리고 이 자리에 weight 이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사원표 끝나고, 그 다음에 가로 끝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기대한 프린트 문인데 이게 오류가 있다고 하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출해보자. 뭐 페이션트, 네, 그냥 다 페이션트도 스페링이 안 맞으면 오류가 나니까 페이션트 리스트 해가지고 첫 번째는 뭐 이름 홍길동, 이거 이제 위치 지정 아규먼트로 갑니다. 순서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나이 뭐 18세, 혈액형 홍길동이 혈액형 알 수는 없지만 AB형, 네, 뭐 이 사람 몸무게 뭐 80g이라고 합시다. 80.9kg. 이게 안 돼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벌써 딱 안 되지 않습니까? EOL 스캐닝 스트링 리터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F 스트링 포맷에서 백슬래시 n이라는 커서 컨트롤 제어 문자가 안 먹나 봐요. 뭐 저도 잘 완벽하게 잘 F 스트링 포맷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줄여가지고 우선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모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전부 주석 처리를 일단 해버리고, 네, F스트링, 환자명, 네임, 나이, 요건 되겠죠, 그죠? 해보겠습니다. 네, 되네요. 홍길동, 나이 18. 이게 줄바꿈이 좀 안 되나 봐요. 그런가요? 나중에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 한 줄로 써버리죠. 그러나요? 줄바꿈 되는 거 아닌가? 뭐 일단 안 된다고 하니까, 그죠?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좀 길게 늘려가지고, 네, 이게 안 되나요? 다시 한번 될 것 같은데 줄바꿈이 왜 안 되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안 된다네요. 선생님, 그 중괄호가 그 프린트 줄에 없어서 자꾸 오류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중괄호 프린트 줄로 옮기면은 오류가 안 뜹니다. 프린트 줄로? 예. 요 자리로? 그러니까 프린트에 그 가로 닫기가 안 돼 있어서 자꾸 오류 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저기 요 소괄호의 닫기는 맨 끝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줄넘김이 될 줄 알았는데 줄넘김이 안 되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일단 가봅시다. 혈액형, 네, 오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네. 그냥 한 줄로 갑시다. 이게 벌써 여기 색깔이 이게 노랑으로 안 바뀔 때 오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일단은 여러 줄로, 이게 그러면 이게 길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그랬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쭉 한 줄로 써야 되겠네요. 네, 이거 조금 하면 이거 없애도 될 것 같으니까 없애버리고. 네, 이제 생겼네요. 네, 이게 줄바꿈을 할 수 있는 거 있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한번 구글링 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편하지만 한 줄로 갑시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되겠죠? 네, 지금 호출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요렇게 호출할 수도 있지만, 키워드 지정형으로 또 호출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호출하는 거죠. 페이션트, 리스트, 이렇게 호출해서, 이번에는 뭐 누구를 호출해 볼까요? 뭐 또 다른 사람, 뭐 강선호라는 사람을 호출해 봅시다. 제 아는 지인인데 강선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웨이트를 먼저 지정해 주는 거예요. 순서를 바꿔서 웨이트, 이 사람 WAIGHT, 웨이트는 이 사람이 68kg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것이 이제 그 아규먼트 키워드 지정형이죠. 혈액형, 네, 혈액형은 age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변수명은 이름 변수명을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은 뭐 A형이에요. A형으로 바꿔주고 블러드 타입 나이는 네, 여기가 이 사람이 33세고요. 그다음에 블러드 타입, 네, 이런 식으로 지정, 이렇게 자기가 함수를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를 지정하는 것을 키워드 지정형으로 호출하는 예입니다. 물론 첫 번째도 다 지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위치 지정형으로 가다가 두 번째는 키워드 지정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혼합한 경우이긴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순서가 위치 지정형을 먼저 가다가 중간에 바꿀 수는 있다는 거죠. 일단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놓고 아마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당연히 강소노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한 번 더 실행해서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로 내가 이번에는 나이까지도 위치 지정형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33세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웨이트와 블러드 타입만 아규먼트 지정형으로 가고 싶어요. 일부러 아규먼트 지정형 순서를 바꿨습니다. 왜냐면 아규먼트 지정형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위치 지정형으로 할 때는 순서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임, 에이지 이렇게 맞춰주다가 뒤로 위치 지정형으로 아규먼트 지정형으로 갔잖아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위치 지정형이 먼저고요. 위치 지정형 아규먼트가 먼저고, 우리말로는 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키워드 지정 인자 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면 함수 호출할 때 이거 혼돈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똑같은 거지만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뭐 김인숙, 옛날 이름만 쓰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김인숙 33 혈액형 이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다. 네.